절대 부등식의 증명을 볼 텐데 여기서부터는 직접 증명입니다.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지만 제가 학생 때도 그랬고 이쪽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쉬울 거예요. 조금 더 쉬울 텐데 잠깐만 이게 첫 번째 페이지가 맞나? 엥? 자, 부등식의 증명에 사용되는 성질 이전에 여러분들이 대소 비교하는 걸 알아야 돼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소 비교는 A가 크냐 B가 크냐 비교를 하는 걸 대소 비교라고 해요. 그럼 크게 나누면 이 단원에서는 두 가지만 이용할 거예요.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 그 다음에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거. 자,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 방법은 아주 심플해. 내가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항상 크면 A가 B보다 큰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대소 비교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크기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인데 수학상에서 복소수 배웠지? 복소수의 크기 비교가 됩니까? 허수에? 안 되죠. 3i가 2보다 크다, 작다, 같다 다 성립하지 않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실수 범위에서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수는 애초에 대소 비교가 없어. 부등식을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해.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면 A가 큰 거고 작으면 B가 큰 거죠. 이거는 비단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는 얘랑 얘가 뭐가 큰 건지 그냥 눈만 정상이면 알 수 있지. 5가 더 큽니다. 이런 거 말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다라고 하면 A가 크냐 B가 크냐라고 했을 때 수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A가 클 수도 있지, B가 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빼볼게. 자, 얘에서 얘 빼면 완전 제곱식 아닙니까? 그럼 실수범위면 완전 제곱식이면 항상 0 이상 나오겠죠. 그럼 A에서 B를 뺐는데 0 이상이라는 얘기는 A가 B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지. 이게 증명 끝이죠. 맞습니까? 자, 이 증명에 쓰이는 어떤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뺐는데 마지막에 완전 제곱식꼴이 나왔으니까 대소비교가 되는 거죠. 모든 다항식이 대소비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얘는 특정한 예시를 제가 드려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데 제곱의 차는 A제곱에서 B제곱을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곱의 차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안 되는 이유가 양수인 경우가 보장이 돼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4랑 마이너스 5를 보면 4가 더 크죠. 근데 제곱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지. 그죠? 무조건 양수로 나오니까 제곱하면. 따라서 제곱의 차를 이용할 때는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제곱의 차는 보통 언제 쓰냐? 루트가 포함된 식 혹은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식에서는 제곱을 하는 순간 근호가 날아가고 절대값도 없어지죠. 왜냐하면 절대값 x제곱이나 x제곱이나 똑같으니까. 맞죠? 이때 대소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것이고 얘는 그냥 뭐 딸려오는 사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메인으로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거. 차를 이용해서 대소비교를 하자라는 건데 자, 그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절대 부등식을 볼 텐데 절대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서도 배웠겠지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면 대부분은 마지막에 이 형태가 나옵니다. 완전 제곱식. 그럼 여기는 기본적인 성질을 한번 나열해 본 건데 이걸 외워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외워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a제곱이 당연히 0 이상이죠. 그리고 내가 여차저차 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으면 제곱의 합이면 당연히 0 이상이지. 0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당연하지 않아? a제곱이 0이면 a는 0이겠지. 당연한 거고 이것도 앞에서 증명했죠. 지금 실수범위입니다. 실수범위에서 제곱의 합이 0이면 각각은 0인 거 맞죠? 복소수 범위에서는 아니에요. 복소수 범위는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i일 수도 있지. 그건 아니고. 자, 4번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둘 다 양수인데 a가 크면 제곱도 당연히 크고 했고 루트를 씌워둬도 더 크겠지. 이건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한 걸 한번 확인해 봤고. 자, 됐습니까? 이제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수학 상에 나오는 곱셈 공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랑 전혀 별개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건 무조건 성립합니다. 왜 무조건 성립하나요? 라고 하면 이 식을 바꿔주면 완전 제곱식이죠. 그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항상 성립하는 거 맞지? 실수면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등호가 가끔 이 표현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중복돼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보통 책에 이렇게 써 있고 복부호 동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제 교과서의 해설지 보면 이런 게 나올 텐데 자, 복부호 동순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복은 중복됐다라고 했을 때 그 복자예요. 중복된다. 중복돼서 지금 부호가 표현되어 있죠. 그럼 저희가 만약에 플러스다라고 하면 언제 등호가 성립합니까? 얘가 딱 a가 마이너스 b일 때죠. 그럼 이 경우에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a가 마이너스 b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등호 성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등호 성립하는 경우를 빼고는 다 왼쪽이 크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a가 플러스 b가 나와야 등호가 성립하지. 예,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면 플러스다.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걸 한 방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성립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방정식에서도 이런 거 많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연립방정식을 풀었는데 이렇게 해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복부호 동순 플러스 2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 오케이? 근데 해가 부호가 반대로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x가 플러스 2면 y는 뭡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를 먼저 위로 쓰고 x가 마이너스 2면 y는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쓰는 어떤 수학에서의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쓰려면 그냥 나열해 쓰시면 돼요. 사실. 근데 혹시 책에 이렇게 나왔는데 못 알아들을까 봐. 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자. 이거 보고 그냥 딱 떠오르는 거 없어? 수학 상 2번 시험 범위죠. 2분의 1 어쩌고 저쩌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좋네. 좌변을 변형하면 이렇게 되죠. 좌변을. 곱셈 공식 변형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수의 제곱, 제곱을 더했으니까 무조건 0 이상이죠.
그럼 증명한 겁니다. 그죠? 저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이에요.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란 얘기는 얘가 언제 0이 되냐를 말하는 거야. 언제 0이 되냐면 다 0이 돼야 되니까 A, B, C가 같을 때겠지. 맞습니까?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등식은 봄과 동시에 항상 성립한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야. 아셔야 되는 거고. 자, 맨 위에는 조금 헷갈리실까 봐 제가 하나씩 증명을 해드릴게. 이건 지금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뭘 보이고 싶은 거냐면 얘가 항상 0 이상인 걸 보이고 싶은 거야. 얘가 항상 0 이상이 되는 걸 보이려면 일단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그럼 얘만 보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제곱 플러스 ab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뭐 나오지? 4분의 1 b제곱 나오죠. 근데 얘랑 똑같이 되려면 얼마 더해줘야 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이고 제곱의 양수 곱했으니까 둘 다 0 이상이니까 이 전체는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제가 증명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건 뭐 수학상에서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뭐 다 아실 것 같고. 자, 이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네. 책마다 좀 달라서. 그냥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영어는 볼 필요 없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학이든 경제가 됐든 뭐 비문학, 지문을 보든 평균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평균 어떻게 구했냐라고 하면 다 더하고 별량의 개수로 나눴죠. 흔히들 평균 구하라라고 하면 그게 산술평균입니다. 첫 번째. 이제 앞으로 이거 구분할 거예요. 산술평균이면 A와 B의 평균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가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근데 기하평균은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걸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평균 구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죠? 없지 않니? 없다고 해줘. 없을 거야. 보통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평균이라고 하면 산술평균을 말해요. 근데 기하평균은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제 이름으로 합시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좀 그만두고 싶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고 싶어서 장사를 했다라고 합시다. 장사를 해서 무슨 장사를 할까? 치킨? 치킨집을 했다라고 칠게. 치킨집을 했다라고 하면 처음 치킨집을 열면 장사가 되겠니? 안 됩니다. 내용이 없어요. 자, 이건 가정이야. 그냥 매출이라고 해봅시다. 처음에 얼마로 해야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게 받아들일까? 46, 64, 88. 자, 한 마리 팔았다라고 해봅시다. 한 마리? 매출액이니까 10,000원어치 팔았다라고 할게. 10,000원어치를 팔았는데 내용이 없죠. 그러면 남은 게 없고 내 시간당 페이도 안 나올 테고 열심히 한 달 동안 손님들이 이제 광고도 하고 해서 한 달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매출액이 많이 증가해서 40,000원 팔았다라고 해봅시다. 여전히 편의점 일하는 게 낫죠. 이 정도면. 내용은 없지만
그래서 안 되겠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막 구라를 치고 맛이 있는 척 막 뻥을 쳐서 다시 한 달이 흘렀을 때는 64만 원을 팔았다라고 해봅시다. 이제는 뭐 닭값 좀 빼면 먹고 살만 하죠. 먹고 살만 합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치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심지어 이과생들이랑 문과생들, 그러니까 공대생과 뭐 경영학을 나온 기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주의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데, 자, 매출액이 한 달 동안 몇 배 증가했죠, 지금? 4배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각고의 노력 끝에 4에서 64만 원 됐으면 몇 배 증가했죠? 16배 증가했지. 근데 누군가 장사가 갑자기 너무 잘 되니까 똑똑 두드리고 취재를 하러 왔어요. 김 기자가. 매출 장부를 봤어. 첫 해 4배, 그 첫 해가 아니지. 첫 달에 4배가 됐고 두 번째 달에 16배가 됐으면 평균 매출액 성장이 10배. 이라고 우리 기자는 아무래도 문과님이 10배 평균 성장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맞나 볼게, 수학적으로만. 만약에 평균적으로 10배씩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만 원에서 첫 달엔 얼마? 10만 원. 또 10배 증가하면 얼마죠? 100만 원. 맞습니까? 이 평균이 제대로 된 거니?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사기칠 때는, 특별히 돈을 펀딩을 하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수익률, 매출액, 성장률을 다 뻥을 쳐요. 그러니까 수학을 모르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어. 왜 당할 수밖에 없냐면 4배, 16배? 평균 10배씩 성장하네? 다음에 2배만 성장해도 개이득하면서 이제 주식을 몰빵하면 쪽박을 차거나 이런 상황이 오는데, 당신들이 수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자, 정확하게 제가 구해볼게. 평균적으로 X배만큼 증가했다라고 해봅시다. 성장률을. 맞죠? 그러면 만 원이 한 달 지나면 X가 되고 다시 X배 성장하면 X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X제곱이 4만 원, 4배, 다시 16배 돼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만 원이 64만 원이 됐잖아요. 4배, 16배 늘어서 이건 지금 4배 늘어난 거고 매출액이 16배 늘어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첫 개업했을 때 매출보다 곱하기 4, 곱하기 16 해야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를 평균적으로 X배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면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X는 루트 양수니까 이거 얼마니? 64니까 8 나오겠죠. 그럼 얘는 평균 매출액 성장을 8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게. 자, 8배 늘면 8만 원, 다시 8배 늘면 64만 원.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평균을 어떻게 구했냐면 A배, B배 매출이 늘었다라고 하면 둘이 곱하고 뭐 했죠? 루트 씌워줬어요. 이게 기하평균이지. 오케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문을 읽건 기사를 읽건 사회 과목을 볼 때 언제 구분하나요? 라고 하면 기하평균은,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 이런 걸 모르면 인구 증가율, 출산율, 소득 증가율 뒤에 뭐 붙었니? 율자 붙었죠? 비율을 나타내는 거면 산술평균으로 구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요즘 가장 문제 많은 게 이제 출산율 아니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진다. 저도 기사 보면 막 가서 멱살 잡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예를 들면 출산율이 10%, 8% 떨어졌으면 평균적으로 9% 떨어졌다. 이렇게 구하시면 안 돼. 둘이 곱하고 루트입니다. 오케이? 그게 수학을 배운 사람들에서의 시야고. 됐죠?
사기꾼들이 응? 왜? 8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데 이 추정이 저는 2개만 보여줬는데 횟수가 늘어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면 언제 좋냐? 사기칠 때 좋아. 내가 당신들을 모아놓고 우리 매출 보여줄게. 투자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사에서 그런 거 뭐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기업이 부정 회계를 저질렀다. 분식 회계를 했다. 다 구라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중에 굳이 이과가 아니어도 문과를 가시더라도 뭐 회계사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세무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추정하고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지니까 가만히 눈탱이 맞지 않으려면 우리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기하 평균이 뭔가요? 라고 하실까봐 제가 지금 증명을 해드린 거고, 둘은 다르죠. 다른 건 이해됩니까? 다릅니다.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서 조합 평균이라고 하나 더 배웠어요. 음계에서 보이는 평균인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삭제됐으니까, 자, 이제 다시 수학 시간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긴 부등식 단원이잖아. 내가 궁금한 건 얘가 크냐 얘가 크냐야. 근데 만약에 내가 시험을 봤어요. 10점 2번 맞았습니다. 평균 몇 점? 10점. 근데 기하 평균으로 구해도 뭐지? 10 나옵니다. 그럼 직관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건 이건 그냥 상식선에서 산술 평균이든 기하 평균이든 평균이라고 붙은 건 똑같으면 다 똑같이 나와. 오케이? 똑같으면. 자, 이제 A, B는 근데 지금 수학 시간이니까 근호 안에 갇혀 있고 대소 비교를 할 때는 허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만 볼 겁니다. 자, 이제 잘 봐. 지금까지는 딴 얘기였고 여러분들의 상식을 위해서 얘랑 얘랑 크기를 비교해 달래.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학을 안 배웠으면 이게 뭐가 큰지 어떻게 알아 병신아 라고 하겠지만 수학을 배운 사람이면 일단 차분하게 빼보셔야 됩니다. 빼볼게. 수학은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를 바라보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현재로서는 모르겠죠. 이 병신 같은 게 뭐가 유용할까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통분하면 이렇게 되지. 맞습니까? 이제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 A를 째려보고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아? B도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리고 A, B가 양수라면 이거 그냥 분리해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이건 뭐 시험범위니까 곱셈 공식 마스터겠지? 완전 제곱식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지 않아? 완전 제곱식이니까 0 이상이지. 그럼 제가 A에서 B를 뺐는데 항상 0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가 B보다 항상 같거나 큰 거죠. 지금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뭐 맛있는 거 시켜놨나? 결론. 항상 성립합니다.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같거나 커요. 오케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같거나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단 등호는 언제 같습니까? 지금 얘랑 얘랑 딱 같을 때가 언제였지? 둘이 같을 때. 오케이? 만약에 두 별량이 같으면 산술 평균이나 기하 평균이나 같고 그 외에는 다 산술 평균이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게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한 줄로 나왔지. 이거는 이 책 저자 좀 정신병자인가 봐. 별표로 쳐. 별표가 아니 별표 노노 X.
이거 몰라도 돼. 세제곱근 기호는 뒤에 지수 시간에 배울 거고 저거 고교 수학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까? 이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과의 관계인데 다시 제대로 알아먹었나 보자. 일반적으로 무슨 평균이 더 크게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산술 평균이 크게 나옵니다. 언제는 같게 나와? 둘이 같을 때. 그럼 당신들이 평균을 뻥튀기 하려면 둘 중에 무슨 평균 써야 돼? 산술 평균을 써야지. 상대방이 수학을 모른다면. 평균을 낮게 잡고 싶어. 내 소득을 낮춰서 세금 덜 내고 싶어. 기하 평균 써야겠죠. 그지 않습니까? 둘 다 엄연히 평균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법에 걸렸다. 저 잘 몰라서 기하 평균을 했어요.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게 보통의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어떻게 할 거야? 판사가 기하 평균인지. 제가 뭐 여러분들 세금 탈세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 가끔 잘못 알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예를 들면 수능 시험에도 상위 90%, 뭐 98% 이렇게 맞으면 그러면 94%인가? 아닙니다. 훨씬 더 높게 나와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시고 제가 지금 가르쳐드릴 내용은 그건 아니고 그러면 얘는 개 중요한 관계식이야.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1학년 1학기 때까지 배우는 최대 최소는 딱 하나 배웠어요. 뭘 이용한 최대 최소 배웠는지 기억납니까? 최대 최소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하나 배웠어요. 근데 수학하에서 이게 더 추가되는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이 식은 별로 안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식은 뭐냐? 양변에 2를 곱할게. 이렇게 되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문장이나 식으로 외울 생각 하지 말고 잘 보시면 이건 두 수의 뭐예요? 합. 얘는 곱이죠. 이 부등식이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건 어떤 양수 둘을 데려와도 둘의 합이 이 루트 곱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라는 걸 식으로 표현한 식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연두색으로 외워주세요. 합은 항상 이 루트 곱보다 같거나 크다. 양수일 때. 오케이. 자, 이 식으로 외워주시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뜯어보면 합과 곱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등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이에요. 합과 곱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등식이고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언제 같냐? 둘이 같을 때. 일단은 이 두 개가 기본이고 여기서 제가 추가해서 파생되는 내용은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형아도 나왔네.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증명하자. 저는 처음 배울 때는 증명이랑 상식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두 번째면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제낄 텐데 그러니까 좀 숙제가 별로 안 나가더라도 설명 드릴 건 다 설명을 드릴게. 자, 첫 번째 중요한 절대부등식, 이름 있는 부등식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배운 거고 두 번째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보통은 이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많이 하는데 자꾸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 일단 코시는 수학자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뭐 코시, 오일러, 가우스 뭐 이런 형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코시는 논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 사람은 유명한데 수학계에서 이 당시에 논문 심사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들이 연구를 해오면 이 새끼 연구 잘했네. 패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었는데 슈바르츠라는 대학원생이 이 부등식을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심사 좀 해줘라 라고 하니까 좀 얍삽하지 않니? 원래 교수님들이 그런데 우리 같이 증명하자 라고 해서 같이 증명을 도와주면서 이름이 앞으로 갔는데 제가 볼 땐 좀 불합리한 것 같아.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 부등식 둘 다 똑같은 표현이고 방금 전 산술기하랑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얘는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아니고 기본 문제 23-5에 나오는 증명을 지금 미리 할게요.
이건 지워. 여러분들 책에서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나오지 않고 두 개일 때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교 수학에서 현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다 라고 하면 이걸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됩니까? 제가 그럼 증명을 한번 해보고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중요한 점이 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있는 부등식은 외우셔야 되는 거야. 결론은 난 증명을 할 거지만 증명이 끝이 아니고. 자,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한데 왼쪽이 더 같거나 크다는 얘기죠. 얘가 얘보다 같거나 크대. 그럼 얘가 얘보다 같거나 큰 걸 내가 증명을 하려면 얘에서 얘를 빼볼게요. 얘에서 얘를 빼볼게. 자, 일단은 분배 법칙. 자, 뭐 휘황찬란하지만 이거 앞에 게 정리한 거예요, 지금. 자, 빼기 뒤에 거. 자, 이게 뒤에 거 쭉 뺀 거. 자, 그럼 식이 정리가 좀 되죠.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맞지? 그럼 남은 게 이거 3개 남았어요. 맞지? 남은 게 이거 3개 남았는데 제가 좀 이쁘게 쓰고 싶어. b제곱 x제곱은 결국은 b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죠. a제곱 y제곱은 ay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놈은 마이너스 2ab xy인데 다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순서 좀 바꿔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맞습니까? a, b, x, y. 완전 제곱식 아니야 그럼? 또 완전 제곱식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항상 0 이상인 거 맞습니다. a에서 b를 뺐는데 항상 0 이상이니까 왼쪽이 같거나 큰 거 맞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 아셔야 되는데 얘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즉 0이 되려면 bx랑 ay가 같아야겠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좀 이쁘게 쓰면 x분의 a랑 y분의 b랑 같다. 자, 그게 여기 나왔죠. 여기 문자 두 개만 봤을 때 맞습니까? 근데 얘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랑 결정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릴게. 얘는 아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양수일 때만 되는 거였죠. 양수일 때. 얘는 범위가 뭡니까? 실수입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이쪽은 뭐 뒤에 여러분들 책에 다시 증명이 나오는 거고. 왜 이렇게 더러워? 안 지워져. 자, 슈바르츠 부등식의 특징. 첫 번째는 양수가 아니라 실수 범위에서 성립하는 식이다 라는 거 아셔야 되고, a, b, x, y가 그리고 방금 전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합과 곱의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합과 곱의 관계. 근데 얘는 뭐랑 뭐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냐면 이건 몇 차식의 합이죠? 2차식의 합입니다. 얘는 몇 차식이죠? 1차식의 합이지. (2차식의) 합과
이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부등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한번 살짝 메모를 해주시고 저 관계가 뭡니까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름 있는 부등식은 2개 배웠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나머지는 이름은 없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랑 코시 부등식. 자,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어요. 일단 1번이 학교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서술형 혹은 합답형에 교과서에도 그냥 다 실려 있습니다. 다 실려 있어요. 자, 얘는 지금 양쪽 식에 뭐가 씌워져 있지? 루트.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같은 거 할 수가 없죠. 그럼 제곱을 하고 싶어 막, 그지? 제곱을 해야 루트가 벗겨질 거 아니야. 근데 제곱을 하기 전에 제곱을 해도 되나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양수 맞습니까? 양수 맞습니다. 왜 문제에서 뭐가 더 크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A가 B보다 크니까 이걸 라지 A라고 했을 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양수인 게 확실하지. 맞죠? 자, 근데 루트를 걷어내야 되니까 나는 이걸 구할 거야. 제곱의 차를 이용할 겁니다. 루트 걷어내려고. 자, 그럼 이건 제곱하면 그냥 A-B만 남겠죠. 빼기 B제곱. 이거 제곱하시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루트 AB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식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A 빼기 A니까 A는 없어요. 근데 빼기 B니까 마이너스 2B 되겠고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2 루트 AB 될 겁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초이스를 하셔야 돼. 뺐어. 좋아. 루트도 걷어냈어. 그럼 첫 번째는 가장 이쁜 형태는 완전 제곱식이 가능하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시면 돼. 근데 모든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셔서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은 될 수가 없죠. 근데 인수분해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인수가 루트 b로 묶어내면 되지. 2루트 b로 묶어내면 여기서는 루트 a가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2b 맞잖아.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인수분해를 하시고 이 상태로 부호 판정해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판정해볼게. 이건 양수지.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죠. 100% 양수입니다. 왜? A가 B보다 크다며. 그럼 양수 2개 곱하면 무조건 양수죠. 되죠? 양수 2개 곱하면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면 왼쪽이 큰 거 증명한 거죠. A제곱에서 B제곱을 뺐는데 양수 나왔으니까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거고 둘 다 양수니까 왼쪽이 더 큰 거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럼 두 번째도 제가 시간 관계에서 좀 빨리 할 텐데 두 번째도 얘랑 대소 비교하래요. 근데 100% 양수 아니야?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그럼 절대값을 걷어내야 되니까 이 상태로는 인수분해고 뭐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곱의 차를 이용할 거예요. 자, 이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그럼 전개. 앞에 거 제곱하면 그냥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자, 이놈은 절대값 a 플러스 b제곱이나 그냥 a 플러스 b제곱이나 똑같죠.
그럼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맞죠? 남은 게 이건데 당연히 정신이 있다면 이건 완전 제곱식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인수분해 되네. 2로 묶어내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절대값 A, B.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끔 이제 이걸 못 풀어내는 분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랑 얘를 봤을 때 어느 게 같거나 크겠니? 왼쪽이 같거나 크죠, 당연히. 음수면 왼쪽이 크겠고 양수면 둘이 똑같겠지. 네, 맞아요. 그럼 절대값 A, B랑 그냥 A, B를 봤을 때 빼면 당연히 0 이상입니다. 얘가 얘보다 같거나 크니까. 그럼 이 전체는 0 이상인 거 맞겠죠? 맞습니까? 이거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면 절대값 A에서 그냥 A 빼면 당연히 절대값 A가 더 크니까 0 이상입니다. 0은 될 수 있어요. 그죠? 둘이 같으면.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죠. 등호. 0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4번은 이제 복습하실 때 이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에요. 산술기하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건 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는 게 유리한지 바로 알 수 있는 게 양수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양수라는 조건. 자, 제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결국은 이 관계라고 이해해달라고 했죠. 맞습니까? 이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 요거 이게 두 양수의 합이죠. 두 양수의 합은 2 루트 둘의 둘이 곱하면 이거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놈은 이 두 양수의 합은 2 곱하기 둘의 곱 얘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왜 4보다 크냐라고 증명을 하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식의 최소값 아닙니까 이게? 저거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뒤에 있는 식의 최소값이지. 그럼 둘 다 최소일 때 곱이 전체 식의 최소값이겠죠. 자, 얘랑 얘랑 곱해봐 그럼. 곱하면 숫자는 4인데 약분되고 4지. 그럼 전체 식의 최소값은 4인 게 맞죠? 맞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게 4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놈의 최소값이 4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최소값이 4면 4 이상인 거 맞잖아. 맞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좀 빨리 해봅시다. 두 양수의 합. 얘는 2 루트 AB보다 같거나 커야 되지. 얘는 2 루트 BC보다 같거나 커야 되지. 얘는 2 루트 CA보다 같거나 커야 되지. 그럼 세 식을 곱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가장 작은 놈, 가장 작은 놈, 가장 작은 놈 곱할 때죠. 이거 다 곱하시면 2는 3번 곱해지니까 8이고요. 루트 A, A로 나오고 루트 B, B로 나오고 C로 나오겠지. 최소값인 거 맞죠? 맞습니까?
여기는 A, B, C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뭐 바깥으로 마이너스 나오나요?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 그럼 복수 시간에나 생각하시는 거고. 자, 됐죠? 이제 오늘의 라스트. 중간에 끊을 순 없으니. 다행히 1번은 방금 전에 증명했습니다. 이 부등식 이름이 뭐라고? 마치 막 슈베르트 생각나지?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이고, 자, 일단 1번은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일단 1번은 증명을 했고, 이게 없어도 여러분들이 2번을 풀 수 있어야 돼요. 위에 게 없어도. 자, 요령을 말씀드릴게. 결국은 마지막에 이놈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죠.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가. 결국은 이 문제도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이고, 양수가 아니라 무슨 수? 실수이고, 이거 몇 차식이야? 2차식 합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1차식 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산술기하가 아니고 이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이걸 항등식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1차식 자리지. 얘가 3x 플러스 y가 되려면 a, b는 얼마 집어넣어야 돼? a에 3, b에 1 집어넣으면 되지. 맞습니까? 이건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니까 항등식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a에 3, b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9 더하기 1이니까 10이고요. 3, 1 집어넣었으니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특별히 얼마래? 2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3x 플러스 y 제곱은 22합니다. 맞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이죠. 어떤 수의 제곱이 22하다. 20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사이범위 나오겠지. 루트 20 마이너스 붙여준 게 이쪽으로 플러스가 이쪽으로. 맞습니까? 루트 20은 몇 루트 몇? 2루트 5. 결국 이 1차식이 가질 수 있는 상한, 가장 최대값이 2루트 5란 얘기고요.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2루트 5란 얘기입니다. 이 외에는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제가 수업 드린 내용은 따라오고 이해는 하셨어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거야. 저도 이 부분을 예전에 배울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뭐 증명을 알겠는데 혹시 2루트 5보다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증명을 집에서 해봐. 절대 이 외의 범위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한 거예요. 계속. 자, 그럼 오늘은 제가 뭐 딱히 과제를 많이 내드릴 수가 없죠. 내드릴 수가 없는데 연습 문제를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좀 뭐하니까 여기까지 유제랑 연습 문제는 1번부터 6번까지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됐습니까? 네, 수고들 많으셨고 숙제